2022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 2022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외식 경영 혁신을 위한 지원 분야는 경영전략, 메뉴관리, 노무, 세무, 마케팅 관리, 경영관리, 배달 서비스, 밀키트, 주방 효율화, 스마트 스토어 분야로 구성되며 경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교육과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식업주들은 자가진단, 교육 동영상을 통해 경영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컨설턴트의 사전 진단을 통해 외식업체의 경영 상태를 진단받게 됩니다. 이후 진단 결과 및 업체 상황과 필요에 맞는 분야를 확정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선택 분야에 따라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본 영상은 외식 경영에 도움이 되는 분야별 핵심 내용 및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 영상의 시청을 통해 나의 식당에 필요한 컨설팅은 무엇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 영상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아 컨설팅 신청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전략 컨설팅. 현재 외식업체들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경영 환경이 어려울수록 외식업체 특성에 맞춘 경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식업체의 경영 전략은 생존 전략과 성장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존 전략은 불확실하고 빠르게 변하는 외식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외식업주들은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되었고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외식업체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 전략은 HMR, 밀키트 등 제품 유형의 다양화와 온라인 판로 확대, 라이브 커머스, SNS 활용, 배달 등 판매 채널의 다양화가 있습니다. 성장 전략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소비자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외식업체의 성장 전략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의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화와 K-콘텐츠와 함께 떠오른 K-푸드 열풍에 탑승하고자 하는 외식업체들의 해외 진출 전략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업주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경영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실행하고 있을까요? 개척은 아무래도 이제 배달 웹 스튜디오가 워낙 비싸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많이 낮았죠. 너무 많은 부가적인 비용이 고객한테 증가하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밀키트 쪽을 알아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뭐냐면 상권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 때문에 밀키트를 좀 적극적으로 알아봤지만 1년 지나는 동안 굉장히 시행착오를 계속 겪었습니다. 코로나 때가 제일 힘들었죠. 아무래도 영업 시간 제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매출 감소보다도 손님이 없다는 그 느낌, 절망적인 느낌이 더 힘들었죠. 저희 가게는 크게 고객층이 두 층이 있는데요. 직장인들 단체 회식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원래 저기 건대라는 대학과 특성상 학생들 많았는데 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학생 고객층도 있고 그리고 거리두기 제한으로 또 인해서 회식 손님도 줄어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영전략 컨설팅은 우리 식당에 오는 고객이 누구인지, 경쟁해야 하는 식당이 어디인지, 우리 식당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분석하는 3C 분석과 외식업체가 처한 내부 외부 환경을 위기와 기회, 강점과 약점으로 분석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스왓 분석을 통해 전략을 도출하여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식업주들에게 생존과 성장을 위해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영전략 컨설팅의 목표입니다. 메뉴관리 컨설팅. 메뉴는 외식업주와 고객을 연결하여 식당의 이익을 창출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지속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외식업주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메뉴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메뉴 수합 분석을 통해 경쟁업체, 소비자 트렌드 등을 파악해서 메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메뉴를 기획하여 외식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뉴 ABC 분석을 통해 메뉴군을 나누고 잘 팔리는 메뉴, 잘 안 팔리는 메뉴, 이익을 많이 남기는 메뉴, 팔면 팔수록 손해인 메뉴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메뉴 수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메뉴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메뉴 관리 컨설턴트는 상권 분석, 조리 및 식재료, 원가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현재 메뉴 구성이 외식업체의 이익을 확보하고 목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메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리 기술이나 레시피를 전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외식 사업주가 메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많은 메뉴가 있었어요. 특징도 없고 다른 가게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메뉴. 당연히 메뉴가 많다 보니 맛도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우리 가게 타겟층과 우리 가게 정의에 맞는 메뉴들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는 어떤 게 장점인 가게인지를 알게 되어서 손님들도 구매 유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메뉴를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는 매출이 리브랜딩 하기 전보다 많이 올랐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는 지나가다 들어오는 손님들이 많았다면은 지금은 핸드폰으로 우리 가게를 먼저 찾아보셔갖고 꼭 우리 만경상회를 가야 돼라는 손님들이 많아지셨죠. 노무 컨설팅. 외식업체는 심각한 인력난에 외국인 노동수급 불안, 최저임금 상승 등까지 더해져 복잡한 노무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또한 노무 관리를 위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노사서면 합의서 등 챙겨야 할 서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외식업주들이 노동법 관련 이슈들을 스스로 챙기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외식업주들은 노무 관리를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갈등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주 68시간에서 60시간 정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이 지금 일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외식업 사업주들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가 많아서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2시간제 근로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의 외식업은 대부분 하루에 10시간, 일주 6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일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가 어려워서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시간을 줄여야 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에 관한 이슈입니다. 보통 외식업 같은 경우는 공휴일이나 주말에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근로는 휴일 근로가 돼서 1.5배의 가산수당을 적용해서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대한 적용을 일반 사업장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의 근로계약서를 정비한다든가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서 서면 합의를 통해서 다른 근로날을 공휴일과 대체하는 형식의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입니다. 기존의 외식업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임금을 그냥 이체를 해서 총액으로만 입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통해서 해당 임금이 제대로 계산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임금 명세서를 매달 교부를 함으로써 임금 체불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주휴일, 주휴수당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여기서 주휴일이란 소정 근로일을 개근을 했을 때 휴일로 실제 일을 하지 않고 휴무를 부여하면서 임금까지 부여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외식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근로시간이 일주 15시간은 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는 대상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말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만 근로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을 한다면 일주 15시간의 소정 근로가 해당되지 않는 직원은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까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슈 사항에 대해서 만약 외식 사업주 분들이 컨설팅을 받으신다면
내년도 2023년부터는 어떠한 그 예외 경우도 없이 일주 52시간제를 지키셔야 되지만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노사 서면 합의서를 통해서 일주 8시간까지 추가로 연장 근로를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주 52시간제로 변경을 하지 않고 주 60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컨설팅을 통해 노사 서면 합의서를 구비해 두실 수 있는 상태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또한 노사 서면 합의서를 통해서 공휴일과 다른 소정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 꼭 공휴일에는 근무하고 한간 소정 근로일에 오히려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노사 서면 합의서를 통해서 공휴일과 다른 소정 근로일을 미리 대체해 두는 절차를 통해서 해당 사항의 이슈를 좀 예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 명세서와 주요일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통해서 임금 명세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주휴일과 주휴수당 부여 문제도 컨설팅을 통해서 꼭 부여해야 되는 대상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구분해서 별도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무 컨설턴트는 외식업주가 당면한 노무 문제를 해결하고 외식업체 맞춤형 노무 관리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주휴수당 등과 같이 외식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여 노무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세무 컨설팅. 세무 관리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관리입니다. 외식업주라면 누구나 세무 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세무 전략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업체 특성에 맞는 절세 전략, 공제 방법을 찾고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등과 같이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잘 살펴봐야 세무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식업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너무 작거나 나중에 너무 커졌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데, 작았을 때는 저희가 간이가세자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로 오픈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안 나는데 내가 왜 종합소득세까지 낼까? 의뢰 생각을 하시지만 간이가세자라는 것은 부가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내가 번 소득세에 대해서 혜택을 주시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간이가세자지만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 증빙은 항상 챙기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내가 작을 때는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가 매출이 급격히 커졌을 때 나중에 세금 폭탄 문제가 발생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내가 간이가세지만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자기가 오픈하셨을 때 간이가세자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세무사의 도움을 많이 받지를 못하세요. 그러다 이제 급격히 매출이 성장했을 때 세무사를 만나는데, 세무 컨설팅을 통해서 간이가세자도 지금은 세무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간이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넘어갈 때 재고 매입세액 등 세액공제나 절세 전략을 쓰실 수 있고, 1년 후에 간이가세자가 끝났을 때 소득세 신고 때 세금 폭탄도 피할 수 있으십니다. 외식업에서 어려워하는 세금이 부가세라 소득세인데, 특히 부가세세요. 부가세는 일반 외식업 사장님들이라면 매출에 개인 사업자면 3%, 법인은 5%를 내셔야 되는데 대부분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절세 전략을 잘 모르세요. 하지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이미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증빙이기 때문에 저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라는 것은 대표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셨을 때 혜택을 받고, 내 명의 카드는 50개까지 등록하시면은 부가세 절세 그리고 소득세 절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 컨설팅을 통해 외식업주가 놓치고 있는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하고 홈택스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외식업체 맞춤형 세무 최적화 전략을 구축하여 세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 컨설팅.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는 판매가 극대화되도록 메뉴와 서비스 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 촉진, 유통 방법 등을 계획, 실행 및 통제하는 활동입니다. 마케팅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 단계로 상권 분석을 통해 STP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STP 전략은 시장을 나누고 진짜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한 다음 메뉴, 유통 방법, 판매 가격, 판매 촉진 등의 마케팅 도구를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립된 전략은 명확한 컨셉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외식업주는 컨셉을 강화하고 스토리텔링을 더하는 작업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출 증대를 위한 활동들을 실행해 가야 합니다. 리브랜딩은 솔직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때는 한마디로 가게를 완전 리셋 새로 바꿔서 만드는 과정인데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어요. 첫 번째가 로고 제작하고 그리고 우리 가게는 무엇을 팔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서 저희는 한식 캐주얼 주점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전에는 건대라는 상권이 그래도 흘러가는 상권이고 유동성이 많은 상권이라서 그냥 모든 손님이 다 내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특정을 짓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는 건대라는 상권을 저희 특정을 지어서 20, 30대 여성 고객을 타겟층을 하였고요.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고객층을 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 가게 인테리어 부분을 고객층에 맞춰서 바꿨어요. 타겟 고객이 정해지지 않으면 누구한테 팔아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이 자신감 있는 이 메뉴를 타겟 고객이 명확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좀 더 이제 세분하게 포장도 깔끔하게 하고 메뉴 구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이제 저는 바꾸대를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1인분씩 포장이 돼가 있고 또 가족이 먹을 수 있게끔 포장이 돼가 있고 이 두 가지 스펙으로 좀 나눠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캠핑을 갔을 때도 그냥 전골 냄비만에서만 이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구성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 전까지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타겟팅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하는 마케팅 방법으로는 이제 SNS 마케팅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는 이제 네이버의 영수증 리뷰라던가 네이버 블로그를 좀 정리하는 듯한 그런 마케팅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속적인 SNS에 업로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도 사실 저는 계속 아이템을 생산하는 거예요. 온라인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계속 생산을 하는 거죠. 언젠가 한번 누군가는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이제 영수증 리뷰 같은 경우에는 요새 가볍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도 부담이 없고 저희 가게 단골 손님들이나 그런 거는 뭐 본인들이 더 나서서 해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케팅도 조금씩 써보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사장님들도 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영관리 컨설팅. 매출이 잘 오르지 않을수록 비용 낭비를 줄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외식 경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 원가, 비용을 분석하여 손익구조를 파악하는 경영관리를 통해 외식업주는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바람직한 경영 의사결정을 해내갈 수 있습니다. 국밥집 사장 박추선 씨. 국밥집 운영 3년째. 매출은 조금씩 올라가지만 주머니 사정은 그럭저럭입니다. 가격을 올려보니 손님이 줄고 직원을 줄이니 서비스에 대한 컴플레인이 증가하고 말았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고 임대료를 깎을 수도 없고 그 와중에 반대편 골목에 경쟁식당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박추선 씨는 더 열심히 직원 목까지 일하다가 건강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장사했습니다. 그러다 망했습니다.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국세 통계 기준 수년간 52개 업종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80%가 넘어서 일반 음식점 10개가 창업할 때 8개 이상은 폐업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망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피가 잘 돌아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외식업체가 운영되는 곳곳에 돈이 잘 돌아야 건강하게 롱런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평균 수명이 늘고 사망률이 줄어든 것처럼 외식업체 진단을 통해 진짜 필요한 관리를 해서 평균 운영기간을 늘리고 폐업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외식업체들은 매출이나 비용 관리를 위해 포스, 회계관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장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숫자들을 외식업주가 분석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매일 영업을 준비하고 해내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경영관리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외식업주들에게 엄두가 안 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몰라서, 어려워서, 여력이 없어서 외식업주들은 측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 컨설턴트는 외식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 자료들을 활용하여 현재 손익 상태를 진단하고 낭비되는 부분, 조율해야 하는 부분 등을 찾아 개선하여 매출 상승이 아닌 이익 상승을 목표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 분석을 통해 적어도 열심히 장사하다가 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외식업주들은 경영관리 컨설팅을 통해 해당 외식업체가 얻는 진짜 이익은 얼마인지, 매출을 늘려야 하는지, 비용을 줄여야 하는지, 하루에 몇 명의 고객이 우리 식당에 들어와야 손해를 면할 수 있는지 등의 궁금증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정확한 해법을 찾아가는 것, 경영관리의 시작입니다. 배달 서비스 컨설팅.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된 위기 속에서 외식업주들은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확대하여 수익 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배달 서비스는 매장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을 추가 매출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식업주들이 배달 서비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메뉴 구성, 메뉴 조정, 광고 최적화와 배달 플랫폼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실행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배달 주문 플랫폼의 등장으로 배달 시장의 구조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매장과 상점을 연결해주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와 같은 주문 채널이 등장했고 프랜차이즈는 자체 어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상점과 배달원을 연결시켜주는 저희 바로고와 같은 배달 대행 플랫폼이 탄생한 것인데요.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상점에 음식을 주문하면 주문 플랫폼은 상점 어플을 통해 주문을 노출시키게 되고요. 주문을 수락한 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하게 되고 배달 대행 플랫폼을 통해 배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배달 대행 플랫폼을 통해 요청된 배달건은 라이더에게 전달되게 되고 라이더는 음식을 상점에서 픽업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상점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주문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게 되고 바로고와 같은 배달 대행 플랫폼을 통해 배달을 요청하여 소비자에게 음식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배달에 적합한 음식일까요? 2021년 바로고 카테고리별 주문 건수를 확인해 보면은 한식이 가장 높은 주문을 보였고요. 2021년 바로고 중식 메뉴별 주문 건수를 보면은 마라탕이 가장 높은 주문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식사로서의 배달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음식이라는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의지만 있다면 어떤 카테고리를 취급하는 음식점이라도 배달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달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빠르고 일정한 조리 시간입니다. 조리를 빠르게 하면은 점심 저녁 매출이 증대되고 주문 채널에서 상단 노출되고 고객 만족도가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홀과 달리 배달은 좌석이나 홀이라는 공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시간당 조리 가능한 메뉴의 수가 사실 매출의 한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점심 저녁 주문이 몰리는 음식점의 특성상 수요가 많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건을 처리하셔야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주문 채널 상위 노출 알고리즘에는 주문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빠르게 조리해서 그렇게 늘어난 점심 저녁 주문 건수가 주문 채널에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며 더 많은 주문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도 증대입니다. 배달을 운영하는 매장에서 배송 지연으로 인한 클레임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홀을 운영하면서 배달을 시작하는 음식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음식점들은 다른 음식점보다 점심, 저녁 피크 시간에 주문이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조리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면 홀에서 기다리시는 고객분들도 배달을 기다리시는 고객분들도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별 임금을 받으시는 라이더님들은 배송 시간을 줄일수록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조리 지연은 라이더님들의 배송 지연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라이더가 매장의 주문을 받지 않거나 효율적인 배송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리 지연 시간을 유추해서 다음번 매장을 방문할 때 늦게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꼭 라이더님들과의 약속 시간에 맞추어 조리를 해주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영업시간입니다. 주문 채널은 어떤 상점을 잘하는 상점으로 인식하고 상단 노출을 시킬까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주문 건수와 관련이 있는데요. 주문 채널에서 운영시간과 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주문 건수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듯 성실하게 열심히 운영한다면 주문 채널에 상단 노출되어 매출을 높일 수 있으니 노하우가 없으시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주문 채널 매장 페이지를 꾸미는 것입니다. 배달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사장님들을 보면은 간단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가게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쓰시고 시간을 쏟으시면서 주문 채널 매장 페이지를 꾸미지는 않으시는 걸까요? 메뉴 사진, 메뉴명, 메뉴 설명, 안내 및 혜택 외에도 원산지 표기나 가게 정보 등을 통하여 가게를 홍보할 수 있으니 주문 채널 우리 매장 페이지를 꾸며보면 어떨까요? 혹시 어떻게 꾸밀지 모르시겠다면 주문이 잘 나오고 있는 타 매장의 페이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달 서비스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배달 매출 비중이 거의 무의미했었죠. 하루에 한 건 안 들어올 때도 있었고, 그리고 안 들어와도 뭐 신경도 안 썼었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배달 매출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배달 어플 상에서 우리 가게를 봤더니 너무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메뉴 사진부터가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되게 조잡한 사진들, 그리고 로고도 그냥 배달 어플사에서 만들어진 텍스트 로고, 일반 배달 주문 손님이 봤을 때 매력이 없었던 거죠. 클릭할 마음이 없었던 게 제일 크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라든가 온라인 자료라든가 오프라인 수업을 신청해서 배달 쪽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배달을 먼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포장에 대한 퀄리티가 낮았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 흐른다던가 아니면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음식 누락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많았었죠. 배달 서비스 컨설팅은 배달 환경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수익을 창출 혹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 활용을 통한 업체 맞춤형 배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외식업주는 수립된 배달 서비스 계획을 바탕으로 메뉴 운영 관리, 배달 플랫폼 설정 및 관리, 배달 매출 활성화 방안 등의 개선안을 실행하여 배달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밀키트 컨설팅. 최근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메뉴를 밀키트 상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기를 원하는 외식업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고 자신의 매장을 브랜드화하여 마케팅 효과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밀키트 상품 제작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밀키트 제작 판매를 위한 허가 등의 행정 절차부터 시작해 메뉴 구성,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세 페이지 제작, 온라인 스토어 등록, 배송 등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외식업주들은 밀키트를 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밀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적석 제조 가공업이고요. 음식점업하고 가공업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 인허가 사항이나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이제 조금 현황 조사하는데 좀 힘들었던 부분은 좀 있고요. 밀키트라는 게 새로운 이제 업태이거든요. 제가 이 음식점을 하면서 처음엔 음식점업, 전자상거래업, 적석식품 제조 가공업 이렇게 영업허가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업태가 2가지가 추가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타겟 고객을 갖다 선정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난해하죠. 저는 이제 1인분씩 지금 이제 포장을 하고 있고, 또 가족끼리 먹을 수 있는 그다음 포장, 캠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다음 메뉴 3가지 메뉴는 같은 거예요. 타겟팅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다음 걸 갖다가 선정할 때 좀 힘들었죠. 아무래도 이제 밀키트 한 문장을 요약한다는 얘기는 일반 음식점하고 제조 가공업이잖아요. 제조 가공업이기 때문에 업태가 달라지고, 거기에 핵심은 상권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이제 시장성이 확대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이 자신감, 그리고 차별성, 거기에다 대중성, 이 3가지가 딱 뭉쳐져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판매하는 메뉴에 대한 이제 자신감과 차별성, 대중성, 이 3가지가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이제 시장성 커질 수 있고, 그 시장이 내가 있는 입지 상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무적일 수 있죠. 외식업주는 밀키트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제품 개발, 생산 전략, 브랜드 스토리텔링, 판로 확보 등 밀키트화하는 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밀키트 컨설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판로를 열고 소비층을 확대시켜가는 작업을 통해
메뉴 판매의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온라인 브랜딩화를 통한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주방 효율화 컨설팅. 외식업계의 인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인건비 부담까지 높아지면서 외식업주들은 인력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방기기 사용 및 배치, 작업 동선, 시설 등의 종합적인 상태를 진단하여 직원의 동선을 줄이고 자동조리 기기 도입과 같은 방법으로 주방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방 효율화를 통해 외식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직원들의 업무 피로감을 줄이며 생산성을 높여 외식업주와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밥하는 기계가 인덕션이거든요. 전에는 돌솥으로 해갖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무겁고 서빙하는데도 힘들어하고 해서 사람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 인덕션 부분 CCTV 활용하고 그리고 저희 서빙 로봇을 활용하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이 힘들었던 게 지금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게 지금 뭐 체감적으로 느껴집니다. 스마트 스토어화 컨설팅. 갈수록 심해지는 경쟁 속에 매출을 늘리기는 어려워지고 그에 반해 인건비, 식재료비 등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악화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외식업체의 생사 여부는 비대면 서비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 태세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화를 통해 외식업주는 인력난의 해소, 인건비 절감 등 외식업체를 경영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들에 현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서빙 로봇이 꼭 필요한 매장이라고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매장들이 훨씬 더 다급한 것 같아요. 실제 저희들도 보면은 뭐 서울 경기 쪽은 그나마 좀 덜 하는 건데 지방들은 실질적으로 인력난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매장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그런 것들로 문의가 점점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잘 사용을 못해서 만족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점점 로봇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 실제로 로봇이 이제 없으면 오히려 업주분들보다는 종업원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요. 이제 갑자기 로봇이 저희가 뭐 조금 데이터 딸 게 있어서 조금 1시간 정도 때 조금 우리가 좀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서빙 로봇은 물론 제가 이 업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키오스크랑 똑같을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키오스크도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 굉장히 비싸서 도입을 조금씩 꺼리고 있었다가 조금씩 도입이 되고 어느 정도 단가가 내려오니까 이제 키오스크를 거의 모든 매장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키오스크가 보편화가 되고 이제 점점씩 그것처럼 사실은 서빙 로봇도 점점 이제 단가가 내려와지고 있으면 점점 모든 매장들이 당연시 되게 되는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외식업체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단순 업무는 비대면 서비스나 스마트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직원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혁신 전략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스마트 스토어와 컨설팅을 통해 외식업체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술을 확인하고 도입하여 시스템화한다면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외식업체 경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외식업주들은 본 지원 사업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외식업체 경영을 위한 전략 수립의 궁극적인 목표는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입니다. 매출 증대를 원한다면 마케팅 관리, 메뉴 관리 등을 통해 시장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원하는 경우 노무, 세무, 경영 관리 등의 컨설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경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혁하여 고부가 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전략을 원한다면 밀키트, 배달 서비스, 스마트 스토어, 주방 효율화 컨설팅 등을 통한 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외식산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2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컨설팅 종합안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종합안내 페이지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자가진단 실행, 온라인 교육 수강, 신청 서류 다운받기 등 컨설팅 신청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미죠. 왜냐면은
메뉴를 바꿔서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 장사라는 거는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이 한참 있다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바꿔가면서 고객들의 반응이 오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껴서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고객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어떤 경쟁자가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시작을 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식업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운 코로나의 힘든 시간도 버텨냈으니까 다양한 정보를 공부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내요. 힘내요. 안녕하세요.